강물도 주인이 있어. 평양 모란봉 아래를 도도히 흐르는 대동강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가고 싶은 곳을 말하라고 하면 금강산과 함께 대동강을 보고 싶어 하지요. 그만큼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 대동강 주변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양에는 미인 기녀들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고을을 다스리는 감사들 중에서 평양감사가 제일 인기가 좋은 것이지요. 예쁜 기녀들이 춤추고 술시중 들어주는 것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산과 들에 실록이 우거지는 초여름이 되었습니다.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 근처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날은 더운데 그날따라 아무리 기다려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지요. 김선달은 낚싯대를 접어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에이, 물고기도 더위를 먹었나 보다. 더운데 시원한 막걸리나 한 사발 들이켜야겠군. 그는 낚싯대를 들고 대동강가에 자리 잡고 있는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선달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우람한 덩치의 남자가 반색을 했습니다. 어이구, 선달님, 낚시 다녀오시는 모양입니다. 오늘은 물고기들이 꼼짝도 않는구먼. 더워서 단체로 피서간 모양이야. 평상에 앉는 것을 보고 남자가 막걸리 한 병과 나물 한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날은 시원한 막걸리가 최고죠. 어서 한 잔 쭉 들이키시지요. 주막집 주인은 김선달과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터여서 그의 술 취향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선달은 냉큼 막걸리 한 사발을 마시고 나서 나물을 한 젓가락 먹었습니다. 날이 더워서인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군. 뭐 좋은 소식 좀 없나? 그날이 그날이지요. 이 촌동네에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주막집 주인은 조금 후에 생각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참. 며칠 전 한양 장사꾼들이 대동강 유람을 왔다던데요. 이 더위에 웬 유람인가? 능라도 주막 어멈이 그러는데 유람도 하고 돈도 벌고 그럴 거라고 하더래요. 뭘 해서 돈을 벌까? 갑자기 궁금해지네 그려. 글쎄요. 장사꾼들은 뭐 돈 버는데 천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서 묵는다던가? 그건 알아서 못하시게요. 한양 장사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말이야. 선달님도 참. 주막집 주인은 실없다는 듯 웃었지만 김선달은 꿍꿍이 속에 있었습니다. 이튿날 점심때쯤 김선달은 능라도 주막으로 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호들갑을 떨며 선달을 반겼습니다. 아유, 우리 집 오시는 길 잃어버리신 줄 알았네요. 어쩜 그리 뜸하시오? 뭐 외상술이나 먹으니 내가 와도 별로 좋아하지 않더만. 아유, 그럴 리가 있어요. 외상값도 잘 갚아주시는데. 선달은 아주머니가 내오는 술을 마시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아직 손님 몰려들 때가 아닌가? 요즘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누가 그래요? 늘 고만고만 하지요.
돈 많이 벌면 누가 빼앗아 가는가? 잘 되면 잘 된다고 하는 게야. 헌데 오늘은 한양 손님들이 안 왔는가? 그때 갑자기 울타리 밖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남자 4명이 마당에 쳐놓은 차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이 부드러운 모시옷들을 차려입은 모습이 첫눈에 돈이 있는 사람들 표가 났지요. 그들은 부채를 훨훨 부쳐대며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시원한 강바람조차 덥게 느껴지니 오늘 날씨가 무척 더운가 보이. 그래도 한양보다 시원한 것 같지 않나? 여기가 북쪽이니까 말일세. 한 남자가 부엌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주모, 시원한 막걸리하고 안주 좀 푸짐하게 내오시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요. 부엌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김선달은 천천히 술을 마시며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술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모란봉은 정말 절경이더구먼. 금강산을 아직 못 봤으니 내가 본 중에는 여기가 최고인 것 같아. 촌이라서 인심도 괜찮은 것 같고 오늘 저녁에는 기생집이나 가볼까? 한 사람이 퉁명스럽게 말을 던졌습니다. 유람도 유람이지만 한미천 챙겨가기로 했지 않나? 어수룩한 촌사람들 주머니 여는 것이야 식은 죽 먹기지. 다른 사람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우리가 누군가? 한양 종로 바닥을 꽉 쥐고 있는 장사의 고수들 아닌가? 실컷 먹고 쓰고 그 비용을 여기서 다 건져가세나. 좋지. 마침 내일 장이 선다고 하니 장에 가서 궁리해보세. 평양 바닥 돈은 이제 다 우리 손에 있게 될 걸세. 듣고 있던 김선달은 울컥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주막을 나왔습니다. 그는 길을 걸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촌 사람들 깔보는 나쁜 한양놈들. 내가 골탕 좀 먹여볼까나? 돈 다 털리고 울고 가지나 마라. 선달은 강가로 내려가서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 장사꾼들의 주머니를 턴다? 이글거리던 태양이 서쪽 산등성 위에 붙어 있을 즈음 선달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옳지, 그거 괜찮은 생각이구먼. 김선달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북문 쪽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예로부터 대동강물로 세수를 하면 피부가 고와지고 빨래를 하면 때도 잘 빠진다고 사람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녀자들이 이 물을 좋아했지요. 부잣집에서는 우물을 파서 먹는 물로 쓰고 하인을 시켜 대동강물을 길어오게 했습니다. 그 물을 허드렛물로 썼던 것이지요. 하지만 대부분 집들은 물장수들에게 물을 사서 썼습니다. 북문 쪽에는 대동강 물을 길어다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조그만 마을이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어느 집 울타리 앞에 서서 안에 대고 소리쳤지요. 조서방! 조서방 안에 있는가? 꺼질 듯 희미한 불빛 속에서
방문이 열리며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날쌔, 잘 지냈는가? 집신을 끌고 마당으로 내려온 조서방은 김선달을 반겼습니다. 아니, 봉이 선달님이 여기까지 웬일이십니까? 그동안 통 보이지 않으시던데 어디 유람이라도 다녀오신 겁니까? 김선달은 나이가 많지만 나이 어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나이 많고 적음이나 신분의 귀천을 별로 따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물장수들을 만나면 막걸리를 한 사발씩 사주기도 하고 허물없이 농담도 하며 잘 어울렸지요. 김선달이 조서방에게 말했습니다. 네,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네. 말씀하십시오. 선달님의 부탁이라면 들어드려야지요. 자네 귀 좀 빌리세.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니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김선달이 조서방 귀에 대고 한동안 무어라 속삭였습니다. 조서방이 웃으며 말했지요. 어려운 부탁도 아니구먼요.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시지요. 고맙네. 물장수들에게 줄 돈은 내일 아침에 우리 집에 와서 받아가게. 이 일이 잘 되면 내 크게 한턱 내겠네. 단단히 부탁을 해놓고 선달은 집으로 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대동강 강가에서는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옷을 점잖게 갖추어 입은 봉이 김선달이 차이를 치고 동문 밖에 앉아 있고 물장수들은 물지개를 치고 지나가면서 선달에게 무언가를 주고 있었지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영감이 저기 앉아 무얼 하고 있는 거야? 물장수들이 돈을 주고 가는 것 같던데? 설마 대동강 물을 퍼가는데 돈을 받는 건 아닐 테고? 남들이 수군거리거나 말거나 김선달은 점잖게 앉아 물장수들이 내미는 엽전을 받아 챙겼습니다. 해가 질 때쯤 물장수들의 발길이 끊기자 선달도 집으로 돌아갔지요. 선달은 다음 날에도 그 자리에 나와 물값을 받았습니다. 그는 물값을 받으면서도 연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오늘쯤 나타나야 하는데.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치였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초조한 얼굴이었습니다. 다시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허탕인 모양이군. 김선달이 중얼거리고 있는데 동문 입구에 4명의 남자들이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막에서 본 한양 장사꾼들이 틀림없었습니다. 이크, 드디어 왔군. 그러면 그렇지. 그때 마침 물장수 한 사람이 삐걱삐걱 지게 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김선달이 멀리서도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외상값 받기로 한 날이지? 물론이지요. 약속을 안 지키면 장사를 못하니 별 수 없잖아요. 물장수가 싱긋 웃으며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한양 장사꾼들은 이쪽을 바라보며 저희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김선달의 귀에도 들려왔지요.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건가? 보면 모르나?
물장수에게 돈을 받고 있지 않나? 설마 저 대동강 물에 임자는 아닐 테고. 답답하니 직접 물어보세. 그들은 빠른 걸음으로 선달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대표로 인사를 건넸지요. 노인장, 안녕하시오. 보시다시피 안녕하다오. 헌데 댁들은 위시오. 김선달이 무뚝뚝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일하고 있소. 아까 물지개꾼들이 지나가면서 돈을 내던데 무슨 돈을 내는 겁니까? 김선달이 화를 내는 척했습니다. 보아하니 여기 사람들 같지 않은데 당신들은 대체 뭐요?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남의 일을 꼬치꼬치 캐묻다니 그거 참 예의가 없구먼.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허리를 굽신하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아, 예. 저희들은 한양에서 금강산 유람을 가던 중 평양에 들렀습니다. 너무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어 결례를 했나 봅니다. 노여움을 푸시지요. 까만 수염이 덥수룩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기 와보니 모란봉과 대동강이 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절경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부럽습니다. 김선달은 여전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양이 더 좋지요. 몇 해 전 종로에 갔는데 얼마나 신기하던지 시골 촌놈이 얼이 다 빠질 뻔했습니다. 아하하, 한양에 와보셨군요. 하지만 경치는 이곳이 더 좋습니다, 그려. 장사꾼들은 김선달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물장수가 지나가면서 김선달에게 엽전을 내고 갔습니다. 한양 장사꾼 중 한 사람이 물었지요. 죄송하지만 지금 받은 돈이 물장수의 통행료입니까? 아하하하, 내가 이 땅 주인도 아닌데 무슨 통행료입니까? 물값을 받고 있는 거지요. 물값이요? 저 사람들은 대동강 물을 길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소. 한양 장사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강물에 주인이 있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면 저 대동강 물이 노인장 것이란 말입니까? 한 사람이 또 물었습니다. 당연히 내 것이니 물값을 받지. 그럼 저 사람들이 왜 돈을 내겠소? 봉이 김선달은 참을 수 없다는 듯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나섰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강물에 주인이 있다는 것이 너무 뜻밖의 일이라서요. 아무튼 몰라봬요 죄송합니다. 초면에 결례한 죄로 저희가 약주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이곳 평양 이야기도 듣고 싶어서 말이지요.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하긴 이것도 인연이니 네, 그 청을 받겠소이다. 김선달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작업이 시작되는군. 속으로 좋아하기는 한양 장사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퍼내도 마르지 않는 대동강물을 팔아먹을 수 있다면 큰 부자가 될 것은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미천 안 들이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저절로 들어올 테니 이런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은 빨리 주인의 마음을 떠보고 싶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수룩한 이 촌 노인을 꼬셔서 강물을 자기들에게 팔게 하리라 마음먹었던 것이지요. 돈을 버는 일이니 노인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비위를 맞추며 다 참을 셈이었지요. 김선달 쪽에서는 적당히 튕길 것입니다. 강물을 팔아야 돈이 생길 것이니 말이에요. 대동강을 꼭 손에 넣어야지. 한양 장사꾼들이 결의를 다지는 반면에 김선달은 촌사람이라 무시하고 평양돈을 쓸어 가겠다는 놈들에게 촌사람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거만한 그들을 골탕 먹이고 이참에 가난한 물장수들에게 돈도 벌게 하고 싶은 의욕에 불타 있었습니다. 한양 장사꾼이 주막집을 가리켰습니다. 저 주막으로 가십시다. 거기 안주맛이 좋더군요. 김선달이 선선히 따라 나섰습니다. 공짜 술을 먹으려니 마음이 편치 않군. 다음에 내가 대접하리다. 봉이 김선달은 장사꾼들을 따라가며 쑥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바쁘신 분께서 시간을 내주신 것만으로도 저희가 감사하지요. 주막으로 들어간 한양 사람들은 술과 안주를 주문했습니다. 주모, 여기 고기 수육 푸짐하게 몇 접시 내오고 국화주, 동동주, 또 뭐 있소? 좋은 술로 내오시오. 주막 주인은 주문이 푸짐하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네 사람은 김선달을 향해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40줄에 들었습니다. 한양 종로에서 장사로 잔뼈가 굵었지요. 어르신께서는 금년에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내일 모레면 환갑이요. 아이고, 아직 50도 안 되어 보이시는데요. 한양 장사꾼들의 아부가 실체하는 듯 김선달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건강 하나는 자신이 있소이다. 이 평양 사람들은 대동강 물 덕분에 모두 건강하고 늙지 않는다오. 봉이 김선달은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슬쩍 대동강 물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까 고민하던 한양 사람들이 반색을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대동강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하하, 그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집 역사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밤을 새워도 모자라오. 또 남의 가정사를 아무한테나 말할 수는 없지.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이 대동강이 노인장 댁의 것이 맞군요. 그렇소. 그러니 동네 물장수들이 돈을 내는 것 아니겠소? 내 가업으로 물을 팔고 있긴 하지만 이처럼 따분한 일이 또 있을까 싶소. 허구한 날 한자리에 앉아서 돈이나 세고 있으니. 김선달은 짐짓 불평을 해보였습니다. 그래도
돈은 많이 버셨겠습니다, 그려. 돈이 많으면 무얼합니까? 쓸데도 없는 것을. 새끼 밥 먹으면 그만이지. 뭐 그리 큰 돈이 필요합니까? 그때 주문한 술과 고기를 내왔습니다. 자, 어서 한 잔 드십시오. 국화주로 드릴까요? 아니면 동동주가 좋으십니까? 향긋한 국화주가 땡기는구려. 난 이걸로 하겠소. 한양 장사꾼 중 하나가 노란 국화주를 따라 김선달에게 정중하게 내밀었습니다. 좋다. 내 잔도 받으시오. 김선달도 그들의 잔마다 술을 따라주며 마시기를 청했지요. 몇 잔의 술에 사람들의 얼굴이 붉어지고 앉음새가 조금씩 흐트러졌습니다. 한양 장사꾼 중 가장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노인장, 아까 장사하는 것이 따분하다고 하시던데 그럼 자녀분들에게 대신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디다. 난 아들이 없어요. 딸 둘을 두었는데 다 출가했으니 출가 외인들에게 가업을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양 장사꾼들은 일이 잘 되어간다 싶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딸 자식들은 출가하면 내 집 식구가 아니니까요. 편히 유람이나 다니시면서 쉬실 나이에 거참 안 드셨습니다, 그려. 김선달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그러게 말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다 그만두고 훨훨 팔도 유람이나 다니고 싶지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업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말이요. 만일 노인장이 세상을 떠나시면 저 대동강일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언젠가 일이 귀찮아 팔아보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동정하는 척 말했습니다. 무슨 좋은 수가 생기겠지요. 자, 고기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말없이 술잔만 기울이는 김선달을 보며 한양 장사꾼들은 서로 눈짓을 했습니다. 일이 잘 되어 간다는 표정으로 말이지요. 술이 몇 배 더 돌아 사람들이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한 사람이 벼르던 말을 끄집어냈지요. 노인장, 혹시 팔 의향은 없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저희들에게 파시면 어떻습니까? 허허, 당신들 돈이 얼마나 있어? 이 대동강 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기나 하는 소리요? 갑 이야기가 나오자 한양 장사꾼들은 선달 앞으로 바짝 다가가 앉았습니다. 기왕 파실 거면 저희에게 파시지요. 값은 후하게 쳐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팔 작정은 아니었지만 그럼 얼마를 주겠소? 그들은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며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조금 후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한 1000냥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선달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남의 재산을 얕봐도 유분수지. 죽을 때까지 벗었어도 남아 돌아가는 강물이 천냥밖에 안 나갈 것 같소. 농담이라도 괘씸하구려. 에이. 한양 장사꾼들이 그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아유, 노인장, 마음을 진정하시고 저희가 얼마를 드리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달이 다시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일 없소. 나는 팔 생각이 없으니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한양 장사꾼들이 값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2,000냥은 어떻습니까? 김선달이 소리를 누그러뜨리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니 계산을 잘하지 않소. 하루에 물을 평균 40짐을 파니 40냥. 한 달이면 1,200냥 아니요. 1년이면 몇 냥이요? 10년이면 몇 냥이요? 계산이 빤한데 그 2,000냥이 말이 되는 거요? 남의 재산을 날로 먹으려는 심사지. 김선달의 계산에 한양 장사꾼들은 더욱 몸이 달았습니다. 선달의 말대로만 하면 몇 달 안에 본전을 다 뽑는 것이었으니까요. 한 사람이 인정에 호소했습니다. 대동강을 뭐 돈으로 따질 수야 있겠습니까? 이것도 인연인데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노인장을 앞으로 아버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남은 생은 저희들 효도를 받으시면서 편안히 보내십시오. 5,000냥 해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돼요. 10,000냥 낸다면 내 생각해 보리다. 그럼 난 이만 가오. 김선달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한 말씀 더 드리겠으니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지금은 유람 중이라 현찰이 그렇게는 없습니다. 오늘 5,000냥 받으시고 어음을 써드리겠습니다. 한 달 후까지는 갚는 조건으로 말이지요. 김선달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겠군. 5,000냥이면 굴러 들어오는 떡인데 더 욕심 부리면 안 되지. 한양 장사꾼들은 어느새 종이를 꺼내 들고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빨리 해치워 선달이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지요. 쇳불도 당김에 빼라 했는데 여기 계약서 읽어보시고 손도장이나 눌러주십시오. 이거 갑작스럽게 이러면 안 되는데 집에 가서 좀 더 생각해 봐야겠소. 한 사람이 돈뭉치를 내밀자 다른 한 사람이 김선달의 손을 잡아 계약서에 손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이 활짝 웃는 얼굴로 말했지요. 자, 이제 팔도강산 유람이나 다니시며 여생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더위에 밖에 나와 계시지 마시고요. 얼떨결에 봉이 김선달은 손도장을 찍고 5,000냥을 받았습니다. 한양 장사꾼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돈이 꽤 무거운데 저희들이 대까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김선달은 돈이 든 자루를 불끈 들며 외쳤습니다. 일 없소. 이 정도는 한 손으로도 들지. 부자들 되시오.
김선달은 자루를 어깨에 메고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김선달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한양 장사꾼들은 허리를 쥐고 웃었습니다. 어리석은 노인네 덕분에 우리는 자자손손 부자로 살겠군. 그러게 말이요. 내일부터 돈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눈에 선한걸. 그들은 신이 나서 부어라 마셔라 하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떠들어댔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한양 장사꾼들은 동문 밖에 나와서 차이를 치고 돈 괴짝을 갖다 놓고 앉았습니다. 그때 강가에서 물지개를 지고 오는 물장수가 보였지요. 첫 개시다. 우리 첫 기념으로 저자는 그냥 통과시켜 줄까? 하하, 그것도 나쁘지 않지. 한양 장사꾼들은 잔뜩 들떠서 농담을 하며 물장사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장사는 지게 소리를 삐걱삐걱 내며 그들 앞을 그냥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물장사를 불러 세웠지요. 여보시오. 물장수가 가던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나 말이오? 왜 그러시오? 오늘부터는 우리가 물값을 받게 되었소. 물값이라니요? 아이, 왜 갑자기 시치미를 떼고 그러시오? 물 한 지게에 한 양을 내지 않았소. 한양 장사꾼이 소리쳤습니다. 물장수도 지지 않고 소리쳤지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갑자기 대동강물에 주인이라도 생겼단 말이오? 참. 어제 그 노인한테 우리가 돈을 주고 이 대동강 물을 샀다니까 그러네. 이제 우리가 주인이니까 돈을 내시오. 아니, 이 작자들이 어디 와서 주인 행세야? 임금님이 당신들한테 강을 하사하기라도 했다는 거야? 한양 장사꾼이 두루마기 안에서 계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계약서를 보라고. 이 대동강을 5,000양에 샀단 말이오. 고함을 지르는 모습을 보고 다른 물장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이, 김가, 왜 그려? 날도둑 놈들이 따로 없구먼. 이치들이 대동강 물을 샀다고 물값을 내라지 않겠소? 물장수들이 씩씩거리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한양 장사꾼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놈들이 어디 와서 행패야? 한양에서 사기치던 버릇을 여기서도 하려고 들어? 어디 맛 좀 봐라. 한양 장사꾼들은 뒷걸음질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잠깐만 우리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오. 어제 우리가... 한양 장사꾼들은 전날 김선달과 있었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물장수들이 배를 잡고 웃었지요. 산이나 강이나 모두 나라 것이요. 백성들 모두의 것이라는 걸 모르다니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구먼. 한양 장사꾼들은 자기들이 속은 것을 알고는 분해서 펄펄 뛰었습니다. 욕심이 앞을 가려 사리 판단을 못한 자신들이 부끄럽기도 하고 졸지에 날아간 5,000양이 아까워 생병이 날 지경이었지요.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바보 노릇하지 말고 어서 도망치세. 그들은 얼굴을 감싸쥐고 꼬리가 빠져라 사라졌습니다. 이 소문이 벌써 날개를 달고 평양에 파다하게 퍼져나갔지요. 봉이 김선달이 야가 빠진 한양 장사치들에게 대동강을 팔아먹었대 그래. 하하하하. 김선달이야말로 천하의 제주꾼일세. 한편 돈 5,000냥을 챙긴 김선달은 먼저 물장사들을 불렀습니다. 다들 협조해줘서 고맙네. 오늘 내가 예쁜 기생집에 가서 한턱 내지. 물장사들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못 가본 기생집에 가서 맛난 음식 먹고 술시중도 봤다니 이런 기분 좋은 일이 있나. 그뿐 아니었습니다. 김선달은 물장수들에게 돈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여기저기 외상으로 얻어먹은 술값도 후하게 갚았습니다. 봉이 김선달이 야가 빠진 한양의 장사꾼들에게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이야기는 삼천리 방방곡곡에 퍼져나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